네, 안녕하십니까. 전주서학원 수학 대표 강사 이창훈이라고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저희 프로필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졸업했고요. 2008년부터 대치동에서 계속 수업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명인학원에서 수업하고 있고, 또한 아시다시피 더학원 전주 캠퍼스에서 상상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상상고 내신 등급표 한번 보시죠. 지금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놨는데, 어머님들과 아이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죠. 3등급. 근데 올해 입학 정원이 좀 줄어서 전교 77등까지가 바로 3등급입니다. 23% 77등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 23%는 뒤에 연결되는 거랑 관련이 있으니까 잠시 동안 기억해 주십시오. 자, 보시면 상상고 수학 성적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모아놨는데요. 1학년 성적 분포를 뒤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죠. A는 바로 90점 이상, B는 80점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평균 점수가 어떻죠? 80점 정도죠. 2학기도 80점 정도로 비슷하죠. 근데 빨간색으로 된 걸 봐주십시오. A 등급 90점 이상이 30%를 넘어섰네요. 제가 방금 전까지 기억해달라고 했던 23% 3등급. 근데 90점을 넘었는데 3등급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2학기 같은 경우에는 A등급 90점 이상이 20% 정도로 줄어들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어서 상상고 수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상상고 수학의 특징. 제일 먼저 객관식이 없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만 놓고 보면은 대치동 기준으로 한 중상급 정도라고 믿고 싶은데 사실은 문제 난이도는 대치동 중급 수준입니다. 여기서 어머님들 살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 난이도만 놓고 보면은 대치동 중급 수준입니다. 하지만 객관식이 없기 때문에 막상 시험 보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인 난이도는 중상급 정도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바로 서답형과 서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험 시간이 60분이죠. 근데 보시다시피 기말고사는 서답형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고 시험 시간은 50분으로 10분이 줄어듭니다. 일단 중간고사 가볍게 말씀드리면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0점 중에 6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40점이 배정되어 있죠. 근데 문제 수는 대략 23문제 정도 출제되고 서술형은 4문제 정도 나옵니다. 4문제인데 서술형이 40점. 나머지 거의 20문제 가까이 되는 것 중에서는 바로 서답형이 다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요 전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1학기 때는 90점 이상인 학생들의 비율이 30% 정도 됐었죠. 그런데 2학기 때는 20점 정도로 떨어졌죠. 그건 뭘 말하느냐? 1학기 때는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선행이 좀 안 돼 있어? 괜찮아. 와서 열심히 하면 돼. 근데 2학기 때는 기회를 줬으니까 자, 이제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즉 2학기가 되면은 시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학생들은 한 학년에 360명씩 있죠. 그러면 1등급은 전교 14등까지입니다. 그런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이미 14명을 넘어섰어요. 100점 받은 아이가. 그리고 방금 얼마 전에 치렀었던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도 14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뭘까요? 기말고사를 어렵게 낸다는 얘기죠. 사실 1학기 때 중간고사가 쉽고 기말고사를 어렵게 냈던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늘 있던 몇 년 동안 늘 있었는데 2학기 때는 중간고사가 어려웠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올해는 중간고사가 좀 쉬웠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기조가 계속 갈지 아니면 다시 원래로 회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상고 수학 특징의 첫 번째, 객관식 없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서술형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로 갈라진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자, 중간고사에는 서술형이 같이 나오죠. 배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중간고사의 킬러 문제는 서답형 고배점 문제라는 거죠. 작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시험의 배점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올라갔습니다. 서답형들은. 그러면은 서답형 끝에 세 문제가 결국은 어렵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서술형은 쉽냐? 네. 완전 쉽지는 않고요. 서답형의 난이도는 써있다시피 서술형의 난이도는 서답형의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지금 10번 문제 같은 경우 얘는 사실은 객관식이 살아있었던 2017년도 기출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2019년도 서술형 2번입니다.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게다가 서술형에다가는 그림까지 넣어줬죠. 그죠? 그래서 서술형은 사실은 두려워할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1학년 때는 1학기 때 수학상을 보고 2학기 때 수학하를 봅니다. 이건 모든 학교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천안 북일고를 제외하고 제가 알기론. 그런데 2학년 때는 제가 빨간색 글씨로 했죠. 뭔가 다르다는 얘기죠. 바로 2학년 1학기 때 수원이랑 수투를 봅니다.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과 기하를 보죠. 대부분의 학교들은 2학년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를 봅니다. 그리고 기하를 1년 동안 천천히 나가거나 아니면 한 학기 동안 마무리를 하죠. 그런데 상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2학년 1학기 때 수원 수투,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기하를 본다는 얘기죠. 많이 바쁘겠네요. 그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번 겨울에 최소한 수원 정도는 탄탄하게 뼈대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에 상산 예비고1을 대상으로 월수금의 수상화를 진행하고 화목의 수원을 진행합니다. 이때 수상화만으로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벅차합니다. 나 수상화 잘 봤는데, 많이 봤는데 라고 했다가 제가 강남권 기출문제를 딱 던져주고 시험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애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1학년 중에 1학기 중간고사를 93.3점이 나왔는데 그 친구가 저랑 처음 만나가지고 강남권 기출문제를 줬을 때 그 친구가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까 점수 말해야 되겠죠. 27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선행을 열심히 해왔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저랑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설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걸 넘어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수원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수원은 가볍게 갈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뼈대를 잘 세운다 정도로 할 겁니다. 그래야지 수상화에 집중해가지고 아이들이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보내시면 되죠. 자, 제 강의 모토는 기본에 충실한 자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수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 빨간 글씨 되어 있죠.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개념 노트라는 것을, 저만의 개념 노트를 아이들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 노트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나중에 주문을 외우고 다닙니다. 임산부 한판 최고, 실계 제곱, 경축뒤 이런 식으로 주문을 외우는데 이 개념 노트를 간결하게 만드는 작업을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쓰기가 좋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개념 노트를 간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오답 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이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안 하죠. 그래서 시험에서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만들어 줍니다. 사실 방학 때는 조교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학기 중에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어디가 약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죠? 굉장히 귀찮은 작업입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자체 교재 구성은 좀 봐주십시오. 정석 엄선 문제와 강남권 기출 문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뒤에 있는 뭐 테스트 보고 성적, 뭐 숙제 성취도 문자, 카톡으로 언제나 질의응답 이건 똑같습니다. 수업도 말씀드렸죠. 근데 자체 교재를 왜 정석에서 엄선하고 강남권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할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강남권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랑 겨울부터 계속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최근 3년치 서초, 강남 그리고 주요 자사고 앤드 강북에서도 잘 나가는 몇 개 학교들 있겠죠. 그런 학교들 문제까지 섭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4점짜리 중에서 엄선한 문제도 사실은 조금씩 같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 섞어서 줍니다. 과연 시험 문제에서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벗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 밑에 이 문구는 제가 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만들어준 문구거든요. 처음에 제가 하도 개념을 강조하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개념 집착남이라고 불렀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칭찬 같은 말 같아서 제가 요즘에는 잘 씁니다. 개념 집착남 이창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자체 교재 구성을 왜 이렇게 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실까요? 보시면은 저기 16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기출문제고요. 여기 있는 11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간고사 기출문제입니다. 그런데 제 교재랑도 똑같고 사실은 얘는 정석 기출문제랑 굉장히 정석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은 문제죠. 그죠? 예. 그런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 교재랑 숫자까지 똑같아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밑에 있는 것도 보시면은 얘는 재작년 기출문제긴 한데 숫자만 다르고 똑같죠. 강남권 기출문제랑 극히 유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제가 교재 구성을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죠? 시험 문제 사실은 다 맞춥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복습하냐에 따라서 또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시험 직전에 유형별로 학습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개념 노트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고 훈련시킵니다. 자,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상고 수학의 첫 단추 저와 끼신다면 언제나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집착남 수학 이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